예, 이준영 의원입니다. 네. 우선 장관 후보로 지명되신 것을 축하를 드립니다. 여성이시고 또 뭐 장단점은 다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비고시 출신 장관 후보로서 지명이 됐다. 또 통상적인 우리 양자 외교를 주로 하는 그런 대사관 근무보다는 다자 외교의 무대에서 그렇게 활약한 것이 이제 좀 파격적이다. 그런 입장에서 환영하고 기대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공직 후보자로서 그런 기대치를 상쇄할 정도의 흠결이 있는지, 도덕성 흠결이 있는지, 요게 이제 앞으로 비교 형량이 되어서 이제 그 국민들을 판단하는 바에 따라서 대통령이 최종 결정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후보에 대해서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5대 인사 비리로 공직 배제 원칙을 제시하신 그 5가지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위장 전입, 세금 탈루, 논문 표절. 그런데 이제 뭐 후보자 본인이 병역 의무자는 아니시니까 그런데 나머지에 대해서는 부동산 투기, 위장 전입, 세금 탈루, 논문 표절에 대해서는 다 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본인은 다소간 억울을 한 경우일 수도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청문 자리에서 진정성을 다해서 해명을 하셔서 국민 납득을 시켜야 될 것입니다. 우선 언론에 잘 거론이 안 됐던 부분, 논문 표절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1984년에 박사학위를 받으신 논문이 문화의식, 새로운 문화 경험에 있어서 위반 관리와 가족 패러다임 간의 관계라는 주제로 학위를 받으셨죠? 네, 의원님, 그렇습니다. 예, 예.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 표절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예,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보셨죠? 예. 그 인정하십니까?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의원님. 예, 표절로 학계에서 인정하는 그 최소 기준은 6단어, 6단어의 그 연속 이제 인용하는 표시 없이 하는 출처 표시 없이 그대로 갖다가 쓰는 경우에 표절로 인정한다. 그런 기준 알고 계신가요? 지금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만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쓴 83년, 4년 당시에는 그런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때 없었다고요? 지금 이 박사학위 논문을 그 기준에 이렇게 비추어서 검토를 해보니까 후보자께서 이 논문에서는 1976년 스토크스와 헤이비트라는 분이 공동으로 작성한 논문 Aligning Actions 이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문장과 35단어가 연쇄적으로 일치하면서 어느 단락에도 출처 표시, 인용 부호 이렇게 달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인정하시나요? 네, 의원님, 제 논문은 당시에 어렵게 장학금을 받고 공부하는 대학원의 학생의 입장으로서 모든 대학원생들이 그러겠지만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그리고 심사 과정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통과되어 학위를 받은 그런 논문입니다. 예, 인정 안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하여간 요런 35단어가 연쇄적으로 일치한 요 팩트,
이 부분 인정하십니까? 뭐 예. 좋은 평가 받은 건 저도 의원님, 인정하겠어요. 죄송합니다. 그 네. 수백 페이지 되는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일부 그 따옴표라든가 그 각주를 통해서 분명히 이것이 어디서 왔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몇 군데 그렇게 해야 상세하게 양심적인 논문이 될 수가 있죠. 예, 그런데 그걸 그렇습니다. 안 하셨다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었겠습니다.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미디어 워치에서 분석해가지고 나온 자료입니다. 예, 미디어 와치에서 사용한 그 도구를 가지고 다시 한번 돌려봤습니다. 이거는 특정 매일 일간지에서도 이미 나온 부분인데요. 같은 툴을 통해서 봤을 때 뭐 관련 경고 메시지나 통상적으로 들어간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런 표현을 다 뺐을 때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35단어나 연속적으로 일치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쉽게 그렇게 변명하실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인정하실 부분은 인정하시죠. 뭐 학자가 되는 그런 논문도 아닌데. 네, 의원님, 그런 미진한 점이 있었으면 제가 분명히 실수였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건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저의 작품이었고, 그거를 전체로 그 몇 단어가, 35개, 6개 단어가, 따옴표 없이 인용이 안 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실수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만, 그거를 가지고 이 논문 전체가 표절이 되었다고 결론을 내리시는 건 상당히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표절로서 미디어 워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뢰성을 갖고 있는 그런 이 표절 심사 기관입니다. 그걸 그렇게 가볍게 폄하해서 말씀하실 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요. 네, 의원님 똑같은 툴을 가지고 다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다시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경고 판권에 대한 경고 메시지 이런 거를 빼면은 다 1% 미만인 걸로 나왔습니다. 네, 이주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네, 민주당의 이석현 의원입니다. 방금 이제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또 이렇게 논문 표절에 대해서 걱정해 주셨는데 그게 이 몇백 페이지 되는 논문 가운데서 인용보를 빠뜨린 부분이 여러 군데 있습니까? 사실 존경하는 이석현 의원님, 이게 84년에 쓴 논문이고 이번에 이 미디어 워치에서 문제를 제기함으로 해서 저도 이제 다시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84년에 쓴 논문이어서 제가 그 주제는 기억이 나고 제가 연구를 했고 방법론에 대해서도 기억나지만은 자세한 논문 내용에 대해서는 저 스스로도 사실 솔직히 많은 부분 기억이 안 나고 있습니다. 네, 35개 단어라 하면 아마 짐작한 데는 한 패러그래프 정도가 그러니까 한 패러그래프 정도가 될 텐데 거기에 이제 따옴표가 한 군데 빠진 데가 있으면 그 부분은 잘 알아보셔서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하시고 논문 전체로 보면 그 검증을 해봤더니 1%만 그러니까 아까 문제가 되더라 이런 얘기였군요. 1% 이내더라. 예. 네, 의원님. 예. 다음에는 이제 또 오늘 떠오른 문제, 봉천동 그 연립주택 세 채를 매각할 때 얘기. 아까 또 다른 의원님께서 추궁을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그 연립주택 세 채를 4명의 공동소유자들이 8채로 증축을 하기 위해서 그걸 한목에 지금 파는 거죠? 공사비 만들려고?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일을 지금 본인이 안 하시고 누가 알고 있습니다 하는 거 보니까 누가? 저희 어머님께서 저의 대리인으로서 그 사업에 참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머님이 그 당시에 거기 살고 계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은요? 지금도 살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거기 주민이죠. 그 봉천동 그 당시에부터 살던 주민도 지금 그 당시에 후보자 부모님이 살고 있었다. 지금도 어머님이 살고 있다. 이런 증언은 지금 하고 있어요. 오늘 내가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그거를 지금 투기 목적으로 뭘 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뭐 때문에 그것을 세 채를 4명의 소유자들이 공동 소유자였군요. 그러니까 혼자 단독으로 세 채를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예, 그 4명의 공동 소유자들이 팔았던 거는 공사비를 만들기 위한 거였단 말이 맞나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왜 다운 계약 했냐 그런 얘기가 지금 이제 걱정 대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다운 계약이라 했는데 그런 계약을 증축을 하기 위해서 4채를 팔고 또 공사를 한 그런 일들에 대한 모든 계약을 누가 진행을 했나요? 네, 서울에 계신 저희 어머님께서 시공회사와 해서 진행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가산 것은 시공업자가 가서 했겠군요. 네, 그 계약은 시공회사와 등록. 매수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알고 그랬군요. 있습니다. 이 시공업자가 가서 등록을 하는데 다운계약서를 갖다 등록시켰다 이런 뜻이겠어요. 후보가 한 건 아니고 예, 예, 어떻든 가족이 관계가 돼 있습니다만은 그 재건축업자가 4명의 공동소유자들을 대리해서 한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내가 알기에는 다운계약을 그러니까 실거래가보다 낮춰서 신고하는 것을 법으로 명백하게 금지한 것은 2006년으로 알아요. 그런데 이 거래는 몇 년에 있었습니까? 2004년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감사하고요. 또 이 청문회라는 것은 후보자의 도덕성을 검증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근무 능력이 그 자리 장관으로서 맞나 이걸 또 보는 거기 때문에 제가 유엔에서 근무했던 일에 대해서도 좀 물어보겠습니다. 후보자가 벌써 오래된 2003년에 유엔 여성지휘위원회 의장을 맡았었죠. 네, 2003년, 4년은 부의장을 맡고 2005년에 의장을 그때 맡았습니다. 의장을 맡았으니까 2005년에 그때 사무총장은 누구였나요? 2005년에 사무총장은 코피 아난 총장이었습니다. 방인문 총장이 아니고요. 예, 반 총장님께서는 예. 2007년에 취임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예. 제가 알기에는 그 여성지휘위원회 의장이라는 것이 굉장한 자리라고 들었어요. 원래 그 의장 자리는 보통 대사들이 맡는 것인데 당시의 후보자가 유엔 대표부의 공사참사관이었다죠? 그렇습니다. 공사보다도 더 아래 지위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큰 직책을 맡게 됐습니까? 네, 의원님 아마도 그거는 제가 부의장을 하면서 네. 부의장은 뭐 꼭 대사가 아니었더라도 하는데 부의장을 하면서 역량을 많이 평가받은 것 같습니다. 평가를 받아가지고. 네,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당시에 지금 혹시 경희대학교 지금 오준 교수라고 아시나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유엔 대사도 하셨던 분이죠. 그래서 네. 내가 한번 물어봤어요. 그 강경화 후보가 어떻게 해서 의장까지 맡았던데 그때 분위기가 어땠냐고 제가 물었더니 우리 한국 우리 외교계에서 큰 그 명예였다. 각국의 여성부 장관들이 이 다수 참석을 하는 그런 회의인데 거기에 의장이 그렇게 높아 보이더라. 그런데 그거를 우리나라 사람이 그것도 공사 참사관이 그걸 맡는 걸 보면서 정말 우리 국유가 선양됐고 가슴이 뿌듯하더라 이런 자랑스러운 얘기를 저한테 해줬어요. 그건 과찬입니까? 네, 오준 교수님께서는 외교부 국제기구 정책 저 바로 선임자십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아마 유엔에서 여성지휘위원장을 할 때 본부에서 그 활동 모습을 지켜보신 것 같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물어야 되겠는데 북한 관련해서 지금 민간단체 방북을 거부했지 않습니까? 북한이. 네. 태도 변화가 있어야 되겠는데 예컨대 금년 8월에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이 외교장관 회의가 열리죠? 그렇습니다. 그때 장관이 되시면은 북한 이용호 외상을 만나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좀 종용할 용의가 있습니까? 네, 의원님 고위급의 교류 채널을 갖고 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건이 조성이 된다 하면은 얼마든지 만날 의사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은 인도적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2, 3가족 상봉도 적극 추진해 보도록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관계부처와. 네, 총장님께서 의지가 있으시면 적극 고려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석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언론에 잘 거론이 안 됐던 부분, 논문 표절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1984년에 박사학위를 받으신 논문이 문화의식, 새로운 문화 경험에 있어서 위반 관리와 가족 패러다임 간의 관계라는 주제로 학위를 받으셨죠. 네, 의원님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 표절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예,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보셨죠? 예. 그 인정하십니까?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의원님. 예. 표절로 학계에서 인정하는 그 최소 기준은 6단어, 6단어의 그 연속 이제 인용하는 표시 없이 하는 출처 표시 없이 그대로 갖다가 쓰는 경우에 표절로 인정한다. 그런 기준 알고 계신가요? 지금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만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쓴 83년, 4년 당시에는 그런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때 없었다고요? 지금 이 박사학위 논문을 그 기준에 이렇게 비추어서 검토를 해보니까 후보자께서 이 논문에서는 1976년 스토크스와 헤이비트라는 분이 공동으로 작성한 논문 Aligning Actions 이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문장과 35단어가 연쇄적으로 일치하면서 어느 단락에도 출처 표시, 인용 부호 이렇게 달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인정하시나요? 네, 의원님, 제 논문은 당시에 어렵게 장학금을 받고 공부하는 대학원의 학생의 입장으로서 모든 대학원생들이 그러겠지만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그리고 심사 과정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통과되어 학위를 받은 그런 논문입니다. 예, 인정 안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하여간 요런 35단어가 연쇄적으로 일치한 요 팩트, 이 부분 인정하십니까? 예. 좋은 평가 받은 건 저도 의원님, 인정하겠어요. 죄송합니다. 네. 수백 페이지 되는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일부 따옴표라든가 각 줄을 통해서 분명히 이것이 어디서 왔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몇 군데 그렇게 해야 상세하게 양심적인 논문이 될 수가 있죠. 예, 그런데 그걸 그렇습니다. 안 하셨다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그런 부분이 이게 있었겠습니다만 이제 전체적으로 미디어 워치에서 분석해가지고 나온 자료입니다. 예, 미디어 와치에서 사용한 그 도구를 가지고 다시 한번 돌려봤습니다. 이거는 특정 일간지에서도 이미 나온 부분인데요. 같은 툴을 통해서 봤을 때 관련 경고 메시지나 예, 이준영 의원입니다. 네. 우선 장관 후보로 지명되신 것을 축하를 드립니다. 여성이시고 또 장단점은 다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비고시 출신 장관 후보로서 지명이 됐다. 또 통상적인 우리 양자 외교를 주로 하는 그런 대사관 근무보다는 다자 외교의 무대에서 그렇게 활약한 것이 이제 좀 파격적이다. 그런 입장에서 환영하고 기대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공직 후보자로서 그런 기대치를 상쇄할 정도의 흠결이 있는지, 도덕성 흠결이 있는지, 요게 이제 앞으로 비교 형량이 되어서 이제 그 국민들을 판단하는 바에 따라서 대통령이 최종 결정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후보에 대해서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5대 인사 비리로 공직 배제 원칙을 제시하신 그 5가지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위장 전입,
세금 탈루, 논문 표절. 그런데 이제 후보자 본인이 병역 의무자는 아니시니까 그런데 나머지에 대해서는 부동산 투기, 위장 전입, 세금 탈루, 논문 표절에 대해서는 다 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본인은 다소간 억울을 한 경우일 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청문 자리에서 진정성을 다해서 해명을 하셔서 국민 납득을 시켜야 될 것입니다.